이제 인터페이스의 역할은 뭐냐면 얘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함수 메서드라고도 하죠.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함수는 이제 내용이 없어요. 자바 시간에 저희가 인터페이스 잠깐 했었죠. 여기에 있는 함수는 내용이 없고 그냥 딱 함수 이름이랑 리턴 타입, 매개 변수 이렇게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SQL 세션 입장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 하나 딱 요 이름으로 함수 만들어서 보내주면 내가 사용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걸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잘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함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 SQL 세션이라는 애가 이 인터페이스를 보고 요 형태, 요 형태, 요 형태를 참고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 요 인터페이스 만들 때 리턴 타입에다가 요거 정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SQL을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 SQL 세션한테 이 SQL을 처리하게 할 때 사용하게 할 함수를 하나 여기다 정의를 하세요. 인터페이스에다가. 그때 내가 돌려받고 싶은 결과 있죠. 그거를 리턴 타입으로 이렇게 하세요. 둘 중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결정해주면은 이 인터페이스 읽어다가 SQL 세션이 나머지는 다 해줍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한 필수 세 가지, 요 인터페이스 함수 이름, 그리고 요거 전달받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 그리고 SQL 요 세 개만 신경 쓰면 된다. 나머지는 SQL 세션이라는 애가 다 알아서 해준다. 뭐 이런 식입니다. 말로만 들으면은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코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일단 SQL 세션 팩토리를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SQL 세션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복사하시면 돼요. 역시. 자, 복사해서 자, 간단하게 요거 말고 요걸로 할게요, 여러분.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래요. 요렇게 안 씁니다, 요새는. 요렇게 씁니다. 요걸로 복사할게요. 자, 복사해서 자, 트라이는 복사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 우리가 트라이 해놨으니까 요 안에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줄을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션은 받아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요거는 하셔야겠네요. 요거. 자, 요거 복사할게요. 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 트라이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제 SQL 세션 요거는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블로그 매퍼 요거는 지금 우리가 블로그 매퍼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블로그라는 것도 없고요. 저희가 이제 블로그라는 거를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대신 저희한테 익숙한 게 있어요. 익숙한 거 아티클 쓸게요. 아티클. 그래서 여기 블로그는 얘네가 제시하는 하나의 예시인 거고 우리가 이 모델을 블로그 말고 우리한테 익숙한 아티클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티클을 여기다 그냥 만들게요. 여기 home.db 그 패키지에다가 new 해서
클래스 아티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티클을 표현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해가지고 ID private ID 타이틀 body member ID 레그 데이트 이렇게 할게요. 히트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시고 이제 여러분 요거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건 게터 세터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에서 여기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그리고 생성자도 만들어줘야죠. 자, 일단은 무조건 기본 생성자랑 전체 4개 변수 다 받는 생성자 이 두 개는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어줍니다. 자주 쓰이는 거라서. 이렇게 기본 생성자랑 이거는 전체 4개 변수 받는 생성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티클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냈고요. 자, 얘는 우리가 왜 만든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데이터 저장 그 바구니로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6개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일일이 옮기기 힘드니까 이 객체에다가 6개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한 번에 옮기자, 그런 바구니 개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아티클 생겼으니까 얘를 아티클로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이 블로그 매퍼라는 거 역시 지금 없죠. 우리는 마치 아티클 매퍼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바꿔줄 건데 역시 빨간 줄 뜨는 게 아티클 래퍼라는 게 지금 저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세션, SQL 세션을 팩토리로부터 생성합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SQL 세션 팩토리 점 오픈 세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매퍼 설정이라고 해서 자, 얘가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QL과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주는 작업인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세요. 나중에 제가 완성되면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퍼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설정을 해주는 작업이에요. 한 번은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딱 무조건 우리 이 SQL 세션이 있어야 얘가 그걸 처리해준다 그랬죠. SQL을 처리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매퍼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QL 세션이라는 애가 처리해야 되는 SQL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넣을 수 있죠. 언제는 셀렉트를 할 수도 있고, 언제는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언제는 딜리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서로 다른 SQL을 이 SQL 세션이라는 애가 구별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매퍼예요, 매퍼. 이 매퍼는 뭐냐면 SQL 구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 달라고 하면은 이 SQL 실행하면 돼, 어떤 거 달라고 하면은 이 SQL 실행하면 돼.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얘한테 매퍼라는 형태로 딱 전달을 하면은 이 마이바티스 SQL 세션이라는 애가 그거를 참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얻어올 때는 매퍼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놓는다 그랬잖아요, 여러 개로. 그때 적절한 이름으로 선택을 해서 SQL 실행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부터 만들 거냐면 매퍼부터 만들게요. 여기 매퍼가 자, SQL 매퍼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여러분. 됐죠? 보시면 이것도 XML이거든요.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할게요. 맵핑된 SQL 구문 살펴보기라고 해서 예제 코드가 나와 있는데 요걸 일단 복사를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매퍼 XML 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합니다. 요 컴피그 있죠? 요거랑은 좀 달라요. 여기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이 매퍼 SQL은 말 그대로 SQL을 모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뉴해서 여기 DB 쪽에다가 뉴해서 여기 XML 파일을 다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티클 맵 이렇게 만들게요. 아티클 언더바 매퍼 .xml 하시면 이렇게 XML 형식의 파일이 뜨고요. 요거 그냥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자, 요거 우리 HTML 사용할 때랑 약간 비슷하죠, 그죠? 태그라는 걸로 감싸고 해당 태그에는 이 속성이라는 값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사실상 HTML이라는 게 XML의 일종이라서 두 개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HTML은 브라우저에서 해석 가능한 태그들만 사용하는 게 HTML이고 XML은 그냥 내가 정보를 구조할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태그를 다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 마이바티스라는 제품을 만든 쪽에서 태그를 다 정의해 놓은 거겠죠. 그래서 내가 이 마이바티스를 사용할 때 정보를 구조하는 방법은 얘네들이 정해놓은 이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얘네들의 설명서를. 자, 그래서 이 select 블로그라는 id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esult type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QL문이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보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뭐 필요하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요거 SQL문
내가 DB에서 뭔가를 꺼내고 싶을 때 또는 반영하고 싶을 때 SQL을 작성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SQL 문이 먼저 1번. 그 다음에 이 SQL뿐만 아니라 뭐 SQL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딜리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이 SQL 세션이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이름을. 보시면은 아이디 보이시나요? 요거를 실행하고 싶을 때는 요 아이디로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디가 어디에서 역할을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터페이스 있죠. 인터페이스에서 여기에서 2번 아이디 지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아이디를 지정해야 SQL 세션이 요 아이디랑 요 SQL이랑 찾아가지고 가져가서 일을 하거든요. 일감 찾기예요. 일감 찾기. 일감을 찾으려면 일을 정확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id라는 걸로 준 거고요. 그래서 이 id는 나중에 이 인터페이스에서 함수명이랑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절트 타입은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형태, 내가 이게 단독 아티클로 받고 싶은지 아니면 아티클 어레이 리스트로 받고 싶은지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 건데, 일단 이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티클로 바꿀게요. 저희는 아티클을 쓸 거니까. 자, 아티클로 한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리스트로 받을 거냐 단독으로 받을 거냐는 여기에서 직접 세팅하기보다는 여기 인터페이스 쪽에서 리턴 타입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야 뭔가 퍼즐이 지금 안 맞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넣어야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지금 만들게요.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자, 여기다가 home.db 여기 폴더에다가 역시 new 하시고요.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게요. 다시요. 인터페이스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new 인터페이스.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자, 이름은요 아티클 매퍼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피니시 하시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인터페이스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자바 시간에 한번 했었어요. 인터페이스는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인 거. 요거였죠? 추상 메서드가 뭐였죠? 내용 없이 선언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추상 메서드 왜 쓴다?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메서드를 만든다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public 스태틱 빼고요. void 테스트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명령을 작성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코드, 로직. 근데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무조건 이게 코드가 딱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은 방법이 세 가지라고 했을 때 메서드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는 뭐 못할 건 아니지만 별로 안 좋다 이거죠. 왜냐면 이게 메서드 명도 달라지고 우리가 방법을 바꿀 때마다 코드 수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때는 하나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 결과는 이 상세 내용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아예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지 않고 자 나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알고만 있겠다.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내가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을 테니까 나는 이렇게 쓸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지켜서 니들이 작성만 해주면 내가 써줄게. 약간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직접 구현을 못하겠어. 왜냐면 A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B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C라고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내가 뭐 하나만 결정해서 써주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이름만 내가 이렇게 딱 정해줄게. 무조건 니들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함수만 만들어. 니들이 누가 구현해 준 거든 내가 요 이름으로 호출해서 써줄게. 약간 요런 뜻이에요. 약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해요. 뭐 직원을 구해요. 개발자를 구한다고 해볼게요. 개발자. 자 그러면은 3명의 지원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뭐 자바를 공부했고요. C 언어를 공부했고요. 뭐 이 사람은 파이썬을 공부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이 원하는 개발자는 그냥 개발만 하면 돼요. 뭐 자바로 만들든 C 언어로 만들든 파이썬으로 만들든 이 사람은 구구단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구구단만. 구구단 개발자를 구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이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이 사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바를 쓴다고 해서 구구단 이 사람이 얘를 탈락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구구단 개발자 구하는데 여기다 꼭 자바 이렇게 하죠? 자바만 하죠.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 왔는데 구구단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C 언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사용을 안 해요. 채용을 안 해요. 그럼 자바 사용하는 사람 올 때까지 이 사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제약을 두면은 뭔가 되게 좀 유연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자바로 구구단 만들자 이게 아니라 그냥 구구단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구구단을 뭘로 만들지는 얘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요 회사에는 이 사람도 올 수 있고 이 사람도 올 수 있고 이 사람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 구구단만 만들 수 있으면 네가 구구단을 뭘로 만들든 상관없다. 그래서 딱 약속을 정해버린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인터페이스가 왜 쓰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이바티스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SQL을 가져다가 실행을 해줄 건데 그때 최소한의 이제 약속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막 선언을 해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내용은 이거를 보고 마이바티스가 구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요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뭐 리턴 타입이랑 함수명이랑 여기 매개 변수 요것만 딱 설정을 해주시면은 요걸 바탕으로 마이바티스가 완성을 시켜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이름 있잖아요, 이름. 여기서 이름이 아까 요거 우리 아이디 요 이름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셀렉트 블로그 말고 아티클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도 아티클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요 아이디 있죠? 요 아이디랑 요거랑 똑같아야 돼요. 요 인터페이스에서 함수 이름과 요 XML에서의 요 아이디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 SQL 문과 여기서의 매개 변수 리턴 타입을 연결을 해서 최종 결과를 마이바티스가 만들어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하면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 그죠? 자, 결과는 당연히 아티클이 나오겠죠? 아티클이 나올 건데, 보시면 우리가 아이디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아이디가 PK니까 결과가 한 개 아니면 빵 개예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없는 구조죠. 그럼 이럴 때는 결과가 하나만 나올 거니까 여기에다가 아티클 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바티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셀렉트 아티클을 실행을 하면은 요 이름이랑 똑같이 연결된 걸 아이디 찾아가지고 요 SQL문으로 실행한 다음에 나온 결과를 요 아티클로 나한테 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내부적인 과정은 어쩔지는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마이바티스가 해줄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select from article 할 때 id 값 있죠? 자,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무조건 1번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넘길 수가 있어요. 자, id면 int죠? 그래서 int id 이렇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select article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숫자를 하나 넣어주면 그 숫자가 여기에 이렇게 픽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을 넘기면은 여기 1이 픽스가 되면서 요게 실행이 될 거고 요거에 대한 결과가 요 article이라는 리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과정이 엄청 복잡하겠죠. 근데 저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바티스가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잘 세팅, 설정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했는데 요거 되는 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select라고 되어 있는 이 태그 안에 SQL을 작성하죠.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DB 작업을 수행하고 싶은 SQL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여기 XML이라는 곳에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적어놓고 ID라는 걸로 구별을 해놔야 돼요. 왜? 나중에 이 ID를 찾아서 이 SQL문을 이 함수랑 연결해가지고 마이바티스가 실행을 해줄 거거든요. 자, 이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시겠죠? SQL을 모아놓는 요 XML 파일이랑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는 인터페이스 요 두 개를 모아놔야 되고 인터페이스에서의 그 메서드 이름과 요 XML에서의 요 ID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 이름으로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은 요 이름으로 요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우리가 리턴 타입 이렇게 아티클로 정해놨기 때문에 바로 아티클로 나와요. 물론 이제 몇 가지 세팅을 더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이시나요? 요 네임스페이스 래퍼에,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이 아티클 래퍼라는 인터페이스랑 요 XML이랑 사실 컴퓨터는 이 두 개의 연관 관계를 알 수가 없거든요. 두 개 그냥 서로 다른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파일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컴퓨터한테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마이바티스야, 네가 만약에 요 XML을 사용할 때 내가 여기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요 클래스를 또는 인터페이스를 참고해라고 우리가 적어놓는 거예요. 아티클 매퍼죠 저희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 풀 패키지로 적어야 되거든요. 패키지 그냥 다 적어주는 거예요. 요 아티클 매퍼라는 인터페이스가 home.db.아래 있죠. 그래서 home.db.article 매퍼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그래야 진짜로 이제 얘네 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빨간 줄이 사라졌죠? 이 부분은 그냥 딱 이렇게 쓰라고 결정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mapper.selectBlow라고 되어 있는데 셀렉트 블로우가 아니죠. 우리 바꿨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원하는 번호는 이제 뭐 1 이렇게 넘겨도 되고. 그럼 요 1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여기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잘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SQL YOG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랜만이라서 또 기억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바로 키면은 바로는 안 되고 이거 XAMPP 해가지고 요거 스타트 해야 켜지는 거 아시죠? 됐죠? 그리고 셀렉트해서 자,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T3에 들어있는 게 저는 제일 멀쩡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또 저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DB 시간에 하던 게 남아있으면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희 실습 환경에 맞게끔 쿼리를 하나 작성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요 부분은 패스하시고요. 자, 일단 요렇게만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자, 요거 또 따라치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올려드릴게요.
몇 개 코멘트를 달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따라서 일단 이렇게 되게 해보세요.